안녕하세요. 신화일보 김민지 기자입니다. 원내대표 하시면서 아까 이제 자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몇 점짜리 원내대표였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대선 현장을 다니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회계사인데 숫자에 약해요.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쪽에 원내대표가 3번이나 바꾸는 사이에 꿋꿋하게 버틴 거 아시죠? 윤종호 원내대표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동안에 단독으로 입후보해서 또 단독으로 선출되고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을 했는데 그래도 큰 대가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원내대표단의 의원님들이 헌신적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 믿고 따라주셨다는 거, 170명이나 되는 우리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너무 협조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함께 뭉칠 수 있게끔 원내 지도부가 그리고 우리 의원단이 오게 된 것이, 그게 아마 그래도 A학점에 마이너스 정도는 붙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170명이 사실 의총을 해가지고 3시간씩 4시간씩 토론을 하면 어마무시합니다. 끝날 때가 되면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머리가 하얘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딱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3시간 동안 의총을 했던 토론을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건 다 그렇죠.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결론이 날 때까지 뒤로 미룰까요? 아니요. 그러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절대적인 신임과 위임을 통해 가지고 빠른 결단을 할 수 있었고요. 그 결단들이 그때그때 적시에 잘 적용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선 기간 인상적이었던 사실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도 무너지고 경제도 폭망하고 한반도의 평화나 안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선하는 그 기간 동안에 보니까 밝은 기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려운데 왜 얼굴이 밝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년 동안 주어져 있던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국민과 함께 주권자들이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선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고난을 이겨내면서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웃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인상이 좀 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쟁 중에도 강강수월래를 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반드시 헤쳐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있었다. 좀 재미있는 장면 요구했는데 너무 안 재미있는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혹시 좀 추진하거나 통과시켰던 법안들 중에 좀 가장 의미가 있었던 법안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의미 있는 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못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부권이 좀 행사가 많이 됐는데, 일단은 거부권 중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 그 다음에 잘못을 덮기 위해서 특검법 전체가 지금 사실은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뭐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은 거의 3번씩이나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통과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지는 않은데 우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예, 그 특별법은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를 좀 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가장 통과시켰던 건 뭐냐면 윤석열 탄핵안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 7일에 이어서 12월 14일 그때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나고 4일 날 1시 1분에 계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7일 날 탄핵안을 올렸는데 투표가 불성립이 됐어요. 그때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 입법부의 일환으로 들어와 달라고 108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국민과 함께 울면서 호소했지만 투표가 불성립되고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그것이 기적같이 이루어졌죠. 12월 14일이 안 되면 12월 21일도 12월 21일이 안 되면 12월 28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이 여의도로 압박하고 진군하면서 국민의 힘이 12월 7일과는 다르게 12월 14일 날 국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투표를 했죠. 아마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비밀 투표 그 원칙 하에서 12명 정도의 국힘당 의원들이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가결한 것 아닌가. 그때가 가장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했던 것은 감동적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감동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것도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또 5월 15일로 예정되었었던 공선법 2차 재판도 그 이후로 미뤄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한다라는 것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대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